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제 초반에 밀렸다가 나중에 복원이 됐는데 미증시만 놓고 보면 사실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 S&P 500 지수 주봉인데 제가 200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찜찜하죠. 또 CPI 앞두고 일정 나올 때마다 큰 어떤 중요한 이벤트 때마다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불안 요인.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4.5%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초반에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 요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장 초반에는 이제 약간 이제 어정쩡하게 출발하는 소폭 하락한 상태로 출발하면서 좀 눈치를 보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악재가 조금 더 많다. 불확실성도 많고 악재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성장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지금 2.7%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 전망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7이라고 얘기하지만 내년도 되면 저게 또 하향 조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가 나빠진다? 그럼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또 영국에서 뭐 채권 매입 14일에 끝낸다. 이런 보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초반에 좀 매도가 증가가 됐고 매도 증가되면서 코스닥은 666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신용이 나오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까지 던져지면서 초반에 좀 증시가 좀 고전을 하는, 눌리는 그런 역할이 됐었죠. 근데 이제 오전 넘어가면서부터 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뉴스들이 좀 나온 게 우선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괜찮았거든요. 뭐 막판에 중국이 엄청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다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는 걸 1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향후 1년 동안에는 반도체 생산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에서 오늘 0.5%포인트 금리 올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최종 금리는 3.5%가 될 것 같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비슷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분간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그 당분간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당분간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한 2번 정도 금리 올리면 그걸로 일단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러면 금리가 피크구나. 이런 어떤 인식. 그 다음에 오후장에 또 막판에 이제 상승폭을 키웠던 거는 오전에 악재로 작용했던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을 14일로 중단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반대되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은행들한테 우리가 채권 매입 계속 할 거야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수의 소식통, 구체적으로는 세 곳의 소식통한테 확인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고 환율이 떨어지고 그런 형태로 반응이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뭐 중국 시장도 마이너스 1.5% 빠졌다가 확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3,000포인트 돌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어쨌든 지수는 좀 플러스를 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 9월 29일 이후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고 거의 이 기간 동안에 1조 5천억 원 정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데다가 매수 종목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LG와 하여튼 매수하던 종목들을 계속 매수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조금 위험했었는데 자동차도 기아 매수로 들어왔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매수하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인들 저거를 뭐 만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좋게 보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기관이 뭐 SK하이닉스를 매도하긴 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면서 두 종목이 올라가는데 별다른 어떤 방해가 되지 않았고 코스닥 쪽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살짝 좀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면 매도 1, 2, 3위가 전부 2차 전지 쪽이었거든요. 2차 전지 팔고 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포진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약간 교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또 받았죠. 네, 2차 전지를 기관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고 이런 구도가 됐고 일부 이제 엔터주 오늘 보면 JYP, YG엔터,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좀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또 매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외국 기관이 좀 매수하는 종목의 색이 좀 달라졌다. 자, 이후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 지금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공개가 되거든요.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는 8.4%, 근원은 7.3%. 이거는 뭐 소비자 물가보다는 영향력이 덜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볼 거고, 지금 영국 채권 금리가 다시 변수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후반부 오후 들어서는 다시 또 매입하는 쪽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100% 당국자가 밝힌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영국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요건 이제 이후에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좀 많이 이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주가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수가 유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 이제 만기가 지나고 나서는 새로운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종을 두 업종의 매수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업종 전체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뭐가 좀 튀어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징들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우리 증시 최대 고비다 지금이.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이게 SK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전 고점 부근 9월 고점 부근이 됐잖아요. 동시에 61선이 됐거든요. 하이닉스 올해 차트인데 61선 밑으로 깨고 나서 시원스럽게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61선 위에서 마감한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61선 위에 딱 100원 차인가 200원 차이로 마감한 적이 한 번 있고, 그 이후로는 61선 위에서 종가가 마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좀 넉넉하게 올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끝이 되느냐, 돌파하느냐. 이거에 따라 주도주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돌파해서 더 치고 나간다? 이러면은, 이게 반도체 쪽에 힘이 실리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스토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미국 CPI, 뭐 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쫄다가 실적 바닥론이라는 스토리를 갖게 되면서 코스닥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저항이 돼버리면 이걸로 기술적 반등은 일단 마무리. 그러면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확신은 없구나. 그러면 실적 스트레스 덜 받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가령 뭐 엔터라든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닉스가 이걸 뚫고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종목들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수급은 되게 세요.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7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하이닉스는 9월 28일 이후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제 만기를 지나 보면 또 우리가 또 수급이 바뀌기도 하니까 이제 지나 봐야 되는데, 어쨌든 10월 들어서 하이닉스는 한 번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하고 한번 연동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 또 준비한 거가 있긴 한데, 뭐 미증시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내일로 미루고요. 어쨌든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카페 고릴라 리서치에서 이제 또 계속 텍스트로 올려드릴 테니까 또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카페 전용 방송도 제가 또 어제 테스트로 하나 올려놨는데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